네,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75%입니다. 이 강의가 올라갈 때쯤 FOMC 회의가 지나고 25bp 인하를 하고 나면 이제 1.5%대로 격차가 줄어들겠죠. 설마 또다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진 않겠죠. 여기서 또다시 내리면 진짜 망합니다. 공공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은 부채로 잡고 가계대출을 고려해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하자마자 따라서 내린 한국은행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영 좋지 않습니다. 긴 시간 금리 동결할 때는 올리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오히려 내리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바로 따라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예적금 금리는 내리면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압박한다면서 오히려 대출 금리는 올리고 있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렛츠고! 현재 기사들 보시면 940점 고신용자도 대출이 빡빡하고 중저신용자들은 거의 대출이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해서 예적금은 내리는데 대출 금리는 다시 인상하고 있고요. 은행 금리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 금리가 다시 오르고 940점 고신용자도 대출이 빡빡해지니까 이금융권으로 사람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금융권도 이제 대출을 닫는다고 합니다. 일단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의 예대금리차.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이거든요. 더 벌어질 전망이고요. 2금융권을 쏠리는 이유가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이미 세 곳은 주담대 평균 금리가 4%대를 지금 넘겼고요. 전세대출 평균 금리도 4%대를 넘겼습니다. 원래 금리 하락기에는 예금 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빨리 내려가면서 예대금리 차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은행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한다고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 짜고 치는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 이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하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풍선 효과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2금융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지금 풍선 효과라 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월 대비 벌써 2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대출 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2금융권은 일단 새마을금고부터 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요. 그리고 주담대 한도도 1억으로 제한하고요. 그리고 신협은 6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제한하고요. 지금 거의 아비규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일날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1금융권 막고 2금융권으로 쏠리게 하고 또 2금융권도 규제하고 11일에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스트레스 DSR도 현재보다 상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들의 행동들은 철저히 기득권층을 위한 행동들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 세계 국제지수 편입으로 75조 원 자금 유입 기대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떴었습니다. 이게 10월 9일날 떴었는데요. 편입 성공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재차 1340원까지 내려갔는데 금리 인하 발표로 이런 호재를 단번에 씹어먹고 다시 원달러 환율을 올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외인들에게 더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버렸는데요. 한국은행은 확실히 이번 정권에서는 국민 편이 아닙니다. 철저히 돈 있는 기득권층을 위한 편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편입되고 나서 글로벌 자금 유입 75조 원으로 국채 조달 비용을 줄이고 외환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건 내년 11월이나 돼야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엄청난 호재가 단발성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단발성 호재로 끝낸 범인은 누구다?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바로 따라서 인하하면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급등시켜 버렸죠. 진짜 게임으로 치면 한국은행 빌드업 정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제가 항상 트래킹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재차 1380원대에 근접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가 9월 대비해서 10월에 42억 8천만 달러나 줄었고요. 환화로 치면 약 5조 8천억 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계속 외환 보유고만 써서 단기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건설사 떠받드느라 다른 경제 상황들이 개박살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외환보유고를 길게 보시면 약 5조 8천억 원, 거의 이 정도 금액을 또 언제 썼냐면 이때 4월 말에 썼거든요. 이때도 환율이 1,400원을 찍었을 때입니다.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할 때마다 외환보유고를 엄청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8조 원이 날라갔고요. 지금은 거의 6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매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계속 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만 사용해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국민연금까지도 사용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율 차트를 길게 보면 역사적으로 1,4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언제냐?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2년도에 미국이 빅스텝으로 고금리를 팍팍 올리던 시기인데요. 1900년대부터 2020년 지금 때까지 1,400원을 돌파한 게 몇 번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근데 지금은 몇 년 사이에 지금 계속 1,400원을 두드리고 지금 또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손대고 있는 판국이니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웃긴 건 현재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은 수준을 평가하고 한국 경제 체력이 과거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다르다고 굳건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득권들만 얘기고요. 이미 서민경제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서민경제, 실물경제, 실질임금이 다 개박살났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다. 어이가 없는 말이죠. 외환보유액이 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줄었나요?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상이고 앞으로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무튼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점진적 인하를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계속 바로 따라서 내리면 안 되고요. 만약 미국이 고금리, 장기화를 계속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이런 금리 인하가 악수가 되겠죠. 지금은 뭐 부동산 신고가 이런 말에 속아서 대출 몰빵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내 신용점수 관리하고요. 그리고 현금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지금 현금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금 정권이 계속 정책 대출을 써서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폭탄 돌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